조선의 역사 속에서 왕세자의 자리에 올랐으나 끝내 왕이 되지 못한 비운의 왕자가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태종 이방원의 첫째 아들이자 한때는 조선의 미래 그 자체였던 양녕대군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과연 왕이 될 자격이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그 험난한 왕좌의 길을 비켜준 것일까요? 왕의 자리에서 패해지는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과연 어떤 감정들이 격렬하게 소용돌이쳤을지 우리는 오늘 그 진실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왕이 될 운명을 타고났지만 모든 것을 잃게 된 한 남자의 충격적인 사건 뒤에 숨겨진 왕실의 비밀들, 그리고 그의 선택이 후대에 미친 거대한 파장까지 냉혹한 왕실의 현실과 한 인간의 고뇌를 엿볼 수 있는 드라마틱한 여정이 지금부터 펼쳐질 것입니다. 때는 조선 건국 초기, 피비린내 나는 왕자의 난을 겪으며 용상에 오른 태종 이방원. 그에게는 무엇보다 굳건한 왕권과 안정적인 왕위 계승이 절실했죠. 그런 태종의 염원 속에서 1394년 장남 이제가 태어났으니 그가 바로 훗날 양녕대군으로 불리게 될 인물입니다. 왕실의 적장자로 태어난다는 것은 곧 태어나는 순간부터 왕세자의 운명을 짊어진다는 의미와 다름없었습니다. 온 백성의 기대와 축복 속에 태어난 이제, 그의 탄생은 조선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의 불꽃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아버지가 피로 얼룩진 역사를 헤치고 왕위에 올랐던 만큼 태종은 자신의 아들만큼은 평화롭고 순탄하게 왕위에 올라 나라를 다스리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어린 이제에게는 태종의 모든 희망과 염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리고 그 기대에 부응하듯 이제는 10살이 되던 해인 1404년 정식으로 왕세자에 책봉됩니다. 엄숙하고 화려한 궁중 의식 속에서 어린 왕세자는 붉은 골룡포를 입고 교서를 받았을 겁니다. 그 순간 그는 조선의 미래를 짊어진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지만 동시에 누구도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무게를 짊어지게 된 것이었죠. 왕세자라는 자리는 단순히 높은 지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조선의 법도와 백성의 안녕을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이자 한치의 흐트러짐도 용납되지 않는 엄격한 삶을 의미했습니다. 태종은 누구보다 강인한 의지와 철저한 자기관리로 왕위에 오른 인물이었기에 아들인 왕세자에게도 그 이상의 엄격함을 요구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왕세자의 교육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혹독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유교 경전의 깊은 지식부터 통치에 필요한 모든 학문, 그리고 왕실의 예법과 무예에 이르기까지 단 하루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된 일상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왕세자는 잠시도 게으름을 피울 수 없었으며 언제나 완벽한 모습만을 보여야 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압박감은 어린 양녕대군의 내면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을지도 모릅니다. 태종은 아들이 자신과 같은 강력한 군주가 되기를 바랐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지원했죠. 하지만 동시에 그에게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기준과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과연 이러한 엄격한 교육과 무거운 기대 속에서 양녕대군은 어떤 생각과 감정을 키워나갔을까요? 그의 찬란한 시작 뒤에는 이미 알 수 없는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연민이 드리워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막 왕세자의 자리에 오른 이제 그의 앞날에는 과연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왕세자의 자리, 그것은 그에게 더없이 영광스러운 명예였지만 동시에 벗어날 수 없는 거대한 굴레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짊어져온 막중한 기대와 끝없는 압박 속에서 양녕대군은 점차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숨통을 트기 시작했죠. 어쩌면 그에게는 궁궐의 엄격한 규율과 예법이 답답한 새장처럼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종종 답답한 궁궐을 벗어나 활기 넘치는 바깥 세상을 동경하곤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파격적인 행보들은 조정 대신들의 깊은 우려를 샀습니다. 활과 사냥을 즐기고 때로는 술과 여색에 빠지는 일들이 잦아지기 시작했으니까요. 왕세자라면 마땅히 학문에 정진하고 모범적인 품위를 지켜야 한다는 당시의 엄격한 사회적 통념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죠. 예를 들어 그는 사냥터에서 기생들과 어울려 밤늦도록 흥청망청 시간을 보내는가 하면 심지어 궁궐 내의 궁녀들에게까지 마음을 빼앗겨
무리를 빚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소식들은 태종의 귀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조정 대신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끊임없는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신하들은 임금께 올리는 상소문을 통해 끊임없이 왕세자의 이러한 행동을 질책했습니다. 전하, 왕세자께서 사냥에만 몰두하시고 학문을 게을리하십니다. 이는 나라의 근본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옵니다. 라며 간절히 호소하는 목소리가 정전을 가득 채웠을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왕세자가 장차나라를 이끌어갈 제목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아버지인 태종 역시 아들의 이런 모습에 깊은 고뇌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양녕대군을 엄하게 꾸짖기도 하고 때로는 애정 어린 충고로 타이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왕세자의 자유분방한 기질은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뜨거운 용암처럼 솟아나는 그의 열정은 정해진 틀 안에 갇히기를 거부하는 듯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왕자가 조용히 그러나 확고하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태종의 셋째 아들인 충녕대군이었죠. 형인 양녕대군이 궁궐 밖을 유랑하며 세속의 즐거움에 빠져 있을 때 충녕대군은 밤낮 없이 책을 읽고 학문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성품이 온화하고 부모님께 대한 효심이 깊었으며 무엇보다 백성을 사랑하고 헤아리는 마음이 남달랐습니다. 자연스레 신하들 사이에서는 충녕대군이야말로 진정한 성군의 자질을 갖추었다는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그의 학문적 성취는 이미 당대 최고 수준이었고 새로운 문물과 기술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며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을 가지고 있었죠. 태종의 눈에도 이러한 두 아들의 극명한 대비는 너무나 선명하게 들어왔을 겁니다. 한 아들은 왕세자로서의 막중한 책무를 외면하고 일탈을 거듭하는 반면 다른 아들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과연 태종의 마음속에는 어떤 번민이 자리 잡았을까요? 장자승계라는 조선의 확고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과 동시에 국가의 안정과 미래를 생각해야 하는 냉철한 군주로서의 책임감이 그를 짓눌렀을 겁니다. 어쩌면 그는 이미 이때부터 왕세자의 자리에 대한 깊은 고민과 함께 중대한 결단을 준비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양녕대군의 파격적인 행보와 충녕대군의 모범적인 모습은 조정의 팽팽한 긴장감을 불어넣으며 왕위 계승을 둘러싼 갈등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은 마치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서서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다음 수를 기다리는 가운데 태종의 고뇌는 깊어지고 양녕대군의 앞날은 더욱 예측 불가능한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던 겁니다. 과연 태종은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될까요? 그리고 양녕대군은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역사의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태종의 깊은 고뇌와 조정의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도 시간은 쉼없이 흘러갔습니다. 왕세자 양녕대군의 행보는 모두의 기대를 저버린 채 더욱 파격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치달았죠. 본분을 망각한 듯한 그의 모습은 조선의 미래를 걱정하는 많은 신하들의 우려를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왕세자로서 마땅히 갖춰야 할 엄중한 책임감보다는 개인적인 자유와 쾌락을 좇는 듯한 행동들이 끊이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그는 사냥터를 누비며 활을 쏘는 호방한 기상까지는 좋았지만 그 도를 지나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예를 들어 사냥을 나갔다가 기생들과 어울려 밤늦도록 연회를 즐겼다는 소문이 궁궐에 파다하게 퍼지기 시작했죠. 심지어 궁궐 안의 궁녀들에게까지 마음을 두는 등 왕세자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동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며 왕실의 기강을 흔들었습니다. 이러한 양녕대군의 기행은 그를 둘러싼 논란의 불씨를 더욱 크게 지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반면 이 시기 충녕대군은 왕세자의 화려한 삶과는 거리가 먼 고요한 학문의 세계에 깊이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책을 손에서 놓지 않으며 밤늦도록 글을 읽고 사색하는 일에 전념했죠. 마치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내는 등불처럼 그의 학문적 성취와 깊이 있는 사유는 주변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충녕대군은 학문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백성을 위한 길을 모색하는
진정한 군주의 자질을 묵묵히 키워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신하들은 이러한 양녕대군의 일탈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연일 태종에게 상소를 올리며 왕세자의 폐위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졌죠. 그 상소문들에는 왕실의 기강이 무너지고 있다는 절박한 탄식과 함께 어서 빨리 왕세자를 교체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양녕대군이 더 이상 조선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고 비쳤던 것이죠. 태종은 분노와 동시에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그는 한때 양녕대군을 조선의 미래로 굳게 믿었지만 아들의 계속되는 기행은 그 믿음을 뿌리째 흔들고 있었죠. 부모로서 자식을 감싸고 싶은 마음과 국가의 안녕을 책임져야 하는 냉철한 군주로서의 이성 사이에서 그는 끊임없이 갈등했습니다. 밤늦도록 정전에서 홀로 상소문을 읽으며 고뇌하는 태종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무게를 짊어진 듯 쓸쓸하고 고독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아들의 운명뿐 아니라 조선이라는 나라의 명운까지 걸려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럴수록 충녕대군의 학문적 깊이와 인품은 자연스럽게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효심이 깊고 백성을 아끼는 마음이 남달랐으며 어떤 난해한 문제라도 명쾌하게 풀어내는 지혜를 갖추고 있었죠. 이러한 그의 자질은 양녕대군의 방탕한 모습과 극명하게 대비되며 왕위 계승의 판도를 서서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도 충녕대군에 대한 칭송이 잦아했고 조정의 분위기 또한 미묘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정은 마치 폭풍 전야처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태종의 다음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죠. 과연 태종은 장자승계라는 대원칙을 고수할까요? 아니면 국가의 미래를 위해 고통스러운 결단을 내릴까요? 양녕대군의 운명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흐름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갈등과 고뇌는 결국 한 가지 결론을 향해 치닫고 있었으니 역사는 과연 어떤 선택을 기록하게 될까요? 조정의 팽팽한 긴장감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킨 왕실의 갈등은 결국 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죠. 태종은 깊은 고뇌 끝에 척박한 땅 위에 어렵사리 세운 조선의 미래를 위해 고통스러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418년 6월 왕세자 양녕대군은 마침내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왕이 될 운명을 타고난 적장자였던 그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폐쇄자가 된 충격적인 순간이었죠. 이 결정은 단순히 한 왕자의 몰락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나라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선택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숨죽인 채 태종의 결연한 얼굴을 주시했고 궁궐안은 감히 숨소리조차 내기 힘든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왕자를 둘러싼 모든 갈등이 폭발하며 한 왕자의 운명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조선 왕조사에서 가장 극적이고도 냉혹했던 결정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비어버린 왕세자의 자리는 탁월한 학문적 깊이와 인품을 지녔던 충녕대군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제 그는 조선의 새로운 왕세자로서 백성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역사의 전면에 나서게 된 것이죠. 이로써 조선 왕조의 미래는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양녕대군의 폐쇄는 단순히 그의 방탕한 행실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숨겨진 더 깊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일까요? 역사가들은 양녕대군의 폐쇄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태종의 냉철한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랜 시간 피바람을 겪으며 왕위에 오른 태종은 조선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굳건한 왕권을 확립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왕위에 대한 의지가 약한 아들보다는 백성을 사랑하고 학문에 정진하는 충녕대군이 더 적합한 왕제라고 판단했던 건 아닐까요? 왕실의 안녕과 국가의 대의를 위해 아들의 운명조차도 재단할 수 있었던 냉혹한 군주의 모습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는 양녕대군이 스스로 왕의 자리를 내려놓았다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과연 양녕대군은 정말 왕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것일까요? 왕세자의 무거운 책임감과 엄격한 궁중 생활의 염증을 느꼈던 그가 자유로운 삶을 위해 의도적으로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동생인 충녕대군이 자신보다
훨씬 훌륭한 왕제임을 일찍이 알아보고 동생을 위해 기꺼이 길을 비켜준 것은 아닐까요? 왕의 숙명과 개인의 자유 사이에서 깊은 고뇌를 하다가 결국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선택한 한 인간의 모습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어느 쪽이 진실이든 양녕대군의 폐쇄는 그에게 엄청난 상실감과 체념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왕세자라는 최고의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궁궐을 떠나야 했던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이 소용돌이쳤을까요? 그러나 그의 삶은 폐쇄자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후 자유로운 영혼으로 전국을 유랑하며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갔죠. 팔도를 다니며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며 일반 백성들과 어울려 소탈한 삶을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어쩌면 그에게는 왕좌의 무게보다 자연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걷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놀랍게도 양녕대군은 동생인 세종대왕과 매우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세종은 형을 언제나 극진히 대우했고 중요한 국사에 대해서도 종종 그의 의견을 물었다고 하죠. 폐쇄자라는 굴곡진 역사를 뒤로하고 두 형제는 서로를 존중하며 조선의 발전에 기여했던 겁니다. 또한 후대의 왕실에서도 양녕대군은 단순한 폐쇄자가 아닌 왕실의 큰 어른이자 존경받는 인물로 대우받았습니다. 그의 선택이 결과적으로 조선의 위대한 성군 세종을 안겨주었고 왕실의 안정에도 기여했다는 역사적 의미가 재조명된 것이겠죠. 양녕대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진정한 리더의 자격은 무엇이며 한 개인의 운명은 국가의 대해 앞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왕이 되지 못한 그의 삶이 과연 실패였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가장 높은 자리가 모두가 선망하는 왕좌가 그에게는 가장 행복한 자리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만의 길을 걸으며 역사의 한 페이지를 특별하게 장식한 인물이 아닐까요? 이처럼 양녕대군의 용기 있는 선택과 삶의 궤적은 조선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 중 한 명인 세종을 맞이할 수 있게 한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양녕대군이 열어준 길 위에서 세종대왕이 어떤 과정을 거쳐 조선의 찬란한 황금기를 열었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